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 번째, 내 명함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들자. 그 되게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명함을 이제 의뢰하는 분들 보면은, 강사님, 명함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달래. 심플하게.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명함은 누가 가져요? 내가 보기 위한 건가요? 남을 주기 위한 건가요? 이 명함은 곧 고객이 받는 거예요. 그럼 내 명함이 아니라 고객의 명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명함을 받을 때 내 고객이 내 명함을 받을 때 이분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나한테 필요한 정보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보관을 해야지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예의상 보관했다가 쓰레기통 가는 명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명함에 정확한 컨셉,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이야, 내 제품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야. 그렇다면 당신이 내 명함을 보고 이렇게 여기로 왔을 때 이런 혜택이 있어. 그래서 명함에 보면, 대부분 명함 보면 앞부분에는 어떤 명함은 또 이런 좋은 명함도 있어요. 다 영문이라서 난 한국에 사는데 영문 명함을 주니까 참 좋은 명함이다. 그래서 참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명함보다는 저는 그래서 그런 명함을 받을 때 꼭 질문을 던져줍니다. 교수님, 해외에서 막 오다가 막 10억씩 오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상공인한테 명함을 받을 때 보면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도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문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마디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함은 내 사업의 홍보 도구예요. 홍보 도구. 그렇다면 최대한 내 명함에다가 나의 일을 정확하게 알려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거기 영문을 넣으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간판을 잼뷰티라는 게 있어요. 잼뷰티. 내가 그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잼뷰티였는데 그 점장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간판을 한글로 하면 좋겠대요. 근데 회사의 방침으로 흘림체 영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고객들이 맨날 묻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뜻이냐고. 그 다음에 이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고객이 정말로 해외에 많다면 당연히 영문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고객이 단경에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다. 주로 우리가 한국에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고객을 위한 명함을 만들자면 그죠? 고객층에 맞춰서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고객이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제가 보면은 왜 우리 마트에 가면은 있죠? 하나 있는 것보다 왜 옆에 하나에 우유에다가 요거트 하나 붙여주면 그게 잘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명함에 봤을 때 더 자세한 정보를 또는 선착순 몇 명에게는 이 명함을 받으신 몇 명에게는 무엇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여기로 오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 고객이라면 필요한 고객이라면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와서 정보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문의 오는 분 많이 있죠. 그런 명함에는 아주 100% 명함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데 보면은 새로 다른 명함이라고 보는데 명함이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명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마케팅 적용된 명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명함은 고객을 부른다. 정말 내 명함을 우리 다이다 사장님 그죠? 명함을 막 뿌렸을 때 고객이 여긴 부동산 다 있대. 그러면 그 명함을 보관을 시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컨설팅이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명함, 컨셉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명함은 굳이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로요. 그 명함에 꼭 브랜딩이 되어 있지 컨셉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가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명함을 줬는데 다시 묻는 사람 있죠.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도 있고요.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도 있어요. 줬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너무 좋은 건데
무슨 일 하세요? 명함 줬는데 무슨 일 하세요? 묻는다면 그 명함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제가 부여에 사는 분이신데 멸치액젓을 만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막 그 블로그에 뭐 광고를 막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컨설팅 했을 때 뭐냐면 이분의 제품은 뭐냐면 정말로 천연으로 만들고 자연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국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브랜딩화 되어 있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청정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 제품이 좋아도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알려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일단 부여에서 충남 논산에서 내 지역에서 1등이 되어라, 지역 상권에서 최고가 되어라,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울은 없는데 대전이라든가 이런 부여에 가면은 그 마트에 가면 이 제품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벌써 거의 전국구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개인과 조직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되게 교수님 명함이 되게 보면 우리 교수님 명함은 어떠신지 제가 지난 못 봤는데 보시면 영문에다가 그죠? 막 그 한글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고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훌륭하신. 근데 이 교수님은 학생들이 명함을 서로 가져간대요. 교수님 명함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명함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교수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교수님 그 강의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여러분도 기분이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외모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모가 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내 명함 받으면 혹시나 이렇게 버려서 밟힐까봐 사진을 넣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네, 그 명함은 꼭 밟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 내 명함은 받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의 명함은 사람들이 서로 받고 싶어 해서 아마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을 넣고 안 넣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게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의 명함을 지금 꼭 명함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은 강자에 속하는지 약자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기업 광고를 TV 광고라든가 신문 광고를 많이 보면 어때요? 대기업 광고는 제품을 막 강조하기보다도 이미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좋은 차를 할 때 막 그 재원이 어떻고 바퀴는 타이어는 어떤 것이고 막 엔진은 어떤 것이고 광고해야 안 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바닷가를 한 바퀴 쫙 돌면서 쫙 들면서 옛날 같으면 그랜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광고를 자주 보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도 광고를 그런 거를 원해요. 아주 멋있는 사진에다가 거기 아래다가 우리 가게 이름을 이렇게 넣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봤어요. 두 가지 좋은 사례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 가게에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실제로 우리 가게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가게는 안녕하세요. 우리 가게는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고객님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넣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멋있는 영상을 딱 갖다가 뽀샵도 많이 하고 하신 광고를 한 분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네. 그 첫째 번째 광고는 뭐냐, 블로그 쓴 광고를 보시고 오신 고객들은 내가 본 분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신뢰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뽀샵 처리가 많이 멋있게 된 광고는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해. 첫 마디 뭐예요? 뒤에 가면서 속았다.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뭐 가지 마세요. 뭐 사실과 다르네요. 이런 표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내 제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곧 약자를 볼 수 있어요. 곧
양쪽으로 있고 전국에 대리점이 다 있고 누구나 얘기하면 후보 아니면 앞서